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독점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점 발생 원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건 발생 원인 진입장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진입장벽에 아까 생산 요소를 독점하면 영락없이 그거는 뭐 독점이 되는 거고요. 정부에 의한 독점에는 여기 뭐 특허권이랑 저작권을 써놨는데, 이 정부가 부여를 하는 겁니다. 네, 특허권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기술을 어, 그 생산을 했을 때 발견 또는 발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예컨대 뭐 제약, 뭐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제약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허권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약, 뭐 약을 하나 만든다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생명을 유지 보존하고 연장시키는 하나의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인간들한테는 유용한 물질이고 해볼 만한 산업이죠. 네, 인간의 수면을 연장시키고 그다음에 질병을 고쳐주는 그런 제약 산업이라고 하는 건 해볼 만한 산업인데 그 제약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나 인간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했을 경우에는 15년에서 20년 정도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 이외에는 그 기술을 발명 또는 발견한 사람 이외에는 10년, 15년에서 20년 동안은 그 약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를 하려면 그 특허권자한테 일정한 로열티를 내야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독점적으로 뭔가 독점권을 땄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특허권을 자기가 부여받으려면 자기가 그 발명 또는 발견한 것을 공개해야 돼요. 어떻게 이걸 제조를 하고 이 신약이다 그러면 이 신약을 어떻게 제조하는지 제조 방법하고 화학식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지 않으면 특허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그러니까 15년이나 2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그 특허권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약의 화학식과 제조 과정을 보고 누구나 만들어 쓸 수 있거든요. 있게 만든 게 특허권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창의적인 정보 또는 지식을 개발하는 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특허권이다라고 볼 수 있죠. 저작권도 비슷한 겁니다. 책을 썼을 때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독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정부에 의한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허권이나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기술의 개발이랄지 새로운 산업의 발달은 이 특허권과 저작권에 의해서 창출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특허권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한 뭐 허가권 내지는 뭐 독점권 이런 거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특혜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정부에 의해서 임의로 그 산업이 보호되고 우리가 뭐 유치산업보호론이나 우리가 그 국제 자유무역과 관련 보호무역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어떤 산업은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뭐그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독점권 내지는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그 독점 시장에 의해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독점이란 자연 발생적으로 독점이 생성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Q가 있고 제로가 있고 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 하락하는 국면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독점 기업은 상당히 많은 수요자들을 확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확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양의 Q1 이게 독점 기업의 생산 양입니다. 이만큼 수요자를 확보해
요만큼 이만큼의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독점 기업의 장기 평균 비용 구조는 LAC1은 요 수준에서 결정될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신규 기업은 이제 막 이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수요만을 확보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규 기업은 Q2만큼 요만큼밖에 수요자를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시장 쉐어를 적게 가지고 있죠. 이제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 기업의 평균 비용의 구조는 LAC2가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신규 기업의 비용 구조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게 독점 기업의 비용 구조고 이게 신규 기업의 비용 구조로 한다면 독점 기업이 간단하게 가격을 여기서 설정을 해버린다. 가격을 P 스타에서 설정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 독점 기업이 P2에서 P 스타에서 설정을 해버리면은 이 신규 기업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P를. 왜냐하면 독점 기업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해서 시장에 공급을 한다면 그 상품은 안 팔리게 되겠죠. 신규 기업의 상품은 안 팔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신규 기업은 개당 요만큼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손실을 보게 되죠. 반면에 독점 기업은 요만큼 지금 비용 구조가 훨씬 낮기 때문에 요만큼의 개당 이윤을 얻게 될 겁니다.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출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연스럽게 독점 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독점 시장인 게 유지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규모의 경제가 작동을 할 경우에 발생을 하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건 LAC 그러니까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는 경우를 의미하거든요. 이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시장은 우리가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화의 유형을 우리가 경제학에서 네 가지로 나눴었잖아요. 하나는 사적재, 하나는 공공재, 하나는 공유재, 공유자원, 또 하나는 클럽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 클럽재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 독점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자연 독점 현상이랑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그때 클럽재로서 중요한 게 망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망산업의 망산업 예컨대 뭐 전력이다 전기 산업이다 그러면은 전선을 전국망으로 깔아야 되잖아요. 망처럼 전선을 망으로 깔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다 그러면 상하수도관을 망처럼 깔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상하수도, 전력, 가스관도 이렇게 망처럼 전국적으로 깔아야 되죠. 이게 사실은 이런 산업은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산업입니다. 일단 망을 깔아야 공급이 되니까 그 망 까는데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게 그 공동체 전체에다가 깔아야 되는 것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죠.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초기 비용이 처음에 많이 든 다음에 그거를 운영하는 운영비는 별로 안 들어요. 별로 그 가스를 공급하거나 상하수도를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전력을 공급하거나 이건 일단 망이 깔리고 나면은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생산할 때 비용이 많지. 처음 생산을 할 때 비용이 제일 많이 들고 생산을 하면 할수록 평균 비용은 점점 줄어듭니다. 개당 생산 한 개당 비용은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운영 비용은 굉장히 낮거든요. 초기 비용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클럽재 또는 그런 망산업 같은 것이 이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해버리면 이런 식의 자연 독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럽재 또는 규모의 경제 또는 망산업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독점이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시장에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기 때문에 요 자연 독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시장에 내버려 두면 독점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독점이 비효율적인데 나중에 비효율성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독점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독점이 발생하는 시장은 좀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걸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점 기업의 생산과 가격 설정 또는 가격 결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장 이론과 관련해서 분석을 할 때 분석의 틀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틀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단기 분석이랑 이제 장기 분석을 한다. 단기 분석은 기업의 단기 균형, 시장의 단기 균형점을 찾는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장기 분석은 기업의 장기 균형, 그 다음에 시장의 장기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쟁 시장을 할 때 각각의 균형점들을 다 찾아봤는데 사실 독점 시장에서는 이게 같습니다. 이게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균형과 시장의 균형이 다르지 않아요. 왜일까요? 네. 왜냐하면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 설정한 가격과 생산량이 그대로 시장 가격과 시장 거래량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균형점이 같습니다. 기업의 단기 균형과 시장의 단기 균형은 같아요. 또 기업의 장기 균형과 시장의 장기 균형은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논리 구조도 같습니다. 장기 분석과 단기 분석의 논리적 구조가 같아요. 왜 같을 수 있죠? 논리 구조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기든 단기든 간에 신규 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신규 기업이 들어오지 않아요. 기업은 하나고 신규 기업은 들어오지 않아요. 경쟁 시장에서 우리가 장, 단기를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장기에는 신규 기업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신규 기업이 들어오거나 기존 기업이 퇴출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의 진입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데 이 독점 시장에서는 그 기업이 시장의 진퇴가 자유롭다고 가정은 되지만 진입 장벽 때문에 신규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단기든 장기든 거의 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같다. 물론 균형점은 다르죠. 균형점은 다른데 논리 구조는 그래서 우리는 균형점 요거 하나 기업의 단기 균형 내지는 시장의 단기 균형 이 두 개 같은 점이니까 하나랑 기업의 장기 균형, 시장의 장기 균형 요거 하나 두 개만 찾으면 됩니다. 두 개의 균형점만 찾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 두 가지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단기 분석을 해보죠. 단기 분석. 그러니까 기업 내지는 시장의 단기 균형점을 찾아보자는 건데 이때 그 균형점은 순수 독점 하에서의 균형점이에요. 순수 독점. 우리가 독점 시장을 그 독점 시장을 분석할 때는 크게 보면 독점은 순수 독점하고 순수 독점이랑 차별 독점이 두 개로 나누거든요.
순수 독점과 차별 독점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순수 독점은 뭐냐면 균형점이 하나예요. 네, 균형점이 하나예요. 이 그 독점 시장의 균형점 또는 독점 기업의 균형점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가격과 하나의 생산량, 이윤 극대화 이거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죠. 이 균형 둘 다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 생산량과 이윤 극대화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독점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독점 가격 또는 독점 생산량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차별 독점이라고 하는 건 가격 차별이 가능한 경우거든요. 가격 차별. 그러니까 독점 시장은 가격 설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하나로 하지 않고 두 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그런 현상을 꽤 볼 수 있거든요. 가격이 다른 것.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또는 같은 상품이지만 다른 가격으로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격 차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두 개 이상 존재하는 이거는 가격이 순수 독점은 가격이 하나만 존재하는데 가격이 둘 이상 존재할 경우에 독점 시장을 우리가 차별 독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격 차별이 있는 경우도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이거 단기 분석, 장기 분석은 순수 독점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단기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일단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텐데 우리가 그 경쟁 시장의 균형점을 우리가 알 때는 여기 이제 이게 경쟁 기업이에요. 네. 경쟁 기업이고 이거 제로였는데 만약 가격이 P스타 시장에서 가격이 P스타로 결정이 되면 그 P스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게 이 수평선이 내가 경쟁 기업이 몇 개를 생산하든 가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가격을 그대로 수용해서 내가 몇 개를 생산할지만 생각하는 것이 경쟁 기업입니다.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고 가격은 자기들이 설정할 수가 없어요. 경쟁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 가격 하에서 내가 몇 개의 Q 그러니까 몇 개의 생산량을 생산하는 게 이윤이 극대화되는지를 결정하는 그게 이제 경쟁 기업의 주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 수요 경쟁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 요 수평선이었던 것이고 결국 P 스타는 AR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이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었고 예컨대 만약에 ATC 평균 총 비용하고 MC를 이렇게 그린다면 MC와 MR이 같아지는 그 지점에서 MR 이꼴 MC인 요 지점에서 이윤 극대화가 달성될 것이기 때문에 요 지점에 해당되는 생산량 Q 스타가 결국에는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경쟁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었다는 겁니다. 가격 수용자였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가격 설정자인 독점 기업은 그럼 독점 기업의 D는 뭐겠습니까? 독점 기업의 Q다. 제로. 독점 기업의 이 D, 경쟁 기업의 D는 수평선이었는데 경쟁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은 D 이 수평선인데 독점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은 시장 수요 곡선 그 자체가 되겠죠. 이게 시장 수요 곡선이었다. D다. 이게 시장 수요 곡선이었다. 이게 라지 D입니다. 라지 D다 그러면 이게
이게 독점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 스몰 d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한 기업만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장 수요 곡선 자체가 자기가 직면한 독점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가격도 여기 쓰게 되면 얼마든지 내가 독점 기업은 내가 몇 개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설정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가격이 설정이 되면은 내 생산량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점 기업의 가격 설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요 곡선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수요 곡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요 곡선의 높이 자체가 소비자들의 지불 용의 가격이잖아요.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수준에서 Q1 수준에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 Q1 수준에서의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은 P1 요 수준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가격이든 간에 수요 곡선을 넘어서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이 독점 기업은 가격을 수요 곡선을 따라서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P1일 수도 있고 내가 Q 좀 덜 생산하면은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받을 수 있겠죠. P2로 지불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독점 기업이라 하더라도 마구 이렇게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적당히 공급량을 줄이고 늘리고 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할 겁니다. 가격을 좀 줄이면 생산량을 좀 줄이면 가격은 올라갈 거고 생산량을 좀 늘리면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가장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어떤 생산량인지만 결정이 된다면 그 생산량 수준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 그 생산량 수준에서의 수요 곡선의 높이만큼 가격이 설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대로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수요 곡선을 따라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자가 이 독점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은 바로 시장 수요 곡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AR하고 MR을 보여야 되는데 AR은 P가 AR이라고 했죠. 네, P가 어떤 경우에든 P는 가격 자체가 평균 수입입니다. 근데 이 지금 수요 곡선의 높이가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이 각 생산량에 따른 높이, 즉 수요 곡선의 높이 이게 바로 AR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 자체가 AR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시장 수요 곡선은 곧 이 독점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 되고 스몰 d가 되고 그 스몰 d는 그야말로 평균 수익 곡선이 된다. 각 생산량에 대해서 생산량에 대한 그 수요 곡선의 높이가 P가 되니까 그 P 이게 AR2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AR1 되는 거고 P랑 왜냐면 AR 그러니까 평균 수입은 총 수입에다가 총 수입 TR을 Q로 나눈 거죠. 개당 수입이잖아요. 근데 TR이라고 하는 거는 총 수입은 P 곱하기 Q죠. 그러니까 Q는 P 곱하기 Q 아닙니까? 이거 없어지고 결국 P잖아요. 가격이 곧 평균 수입이에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가격이 곧 평균 수입이에요. 내가 100원짜리를 10개 팔았다. 그럼 만 원이잖아요.
만 원의 총 수입이 나는 거예요. 100원짜리를 10개 1000원짜리를 10개 팔았다 그러면은 만 원의 총 수입이 될 거고, 그럼 개당 수입은 얼마예요? 1000원이잖아요. 1000원은 가격이었죠.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럼 MR은 어떻게 구할 거냐? 네, MR은 이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건데,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평균과, 이게 지금 평균 수익 곡선이 나왔잖아요. 평균 수익 곡선은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 그 자체다라고 했는데, 평균과 한계 간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평균과 한계 간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평균과 한계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예컨대 평균치가 평균치보다 한계치가 작으면 평균치가 한계치보다 작으면 평균값은 어떻게 되죠? 상승하죠. 반대로 평균이 한계보다 크면 평균은 하락합니다. 평균과 한계가 같으면 평균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 전학생하고 반평균 점수랑 전학생이 한계 개념이거든요. 전학생 점수가 한계 개념이에요. 평균 점수는 평균 그 자체고, 평균 개념 그 자체고. 그러니까 만약 50점, 반평균 점수가 50점인 그 반에 51점짜리 학생이 들어온다. 반평균이 원래 50점이었는데 51점짜리 전학생이 온다. 그러면 평균값이 어떻게 돼요? 50점보다 조금 높아지겠죠. 그럼 평균값이 높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반평균이 50점인 반에 49점을 맞은 전학생이 온다. 그럼 평균값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려가겠죠. 조금 내려갈 겁니다. 평균 점수가 50점인 반에 50점인 전학생이 온다. 그러면 평균값은 그대로겠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AR 평균 수입 곡선이 이렇게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생산량이 늘수록 감소하고 있잖아요. 감소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평균값이 감소한다는 말은 뭐냐면 평균보다 한계값이 작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게 성립을 하는 거죠. 지금 평균 값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은 평균치가 한계치보다 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AR과 MR을 비교하면 AR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AR 곡선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곡선 그 자체가 AR 곡선이다 라고 한다면 MR 곡선은 AR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충 그리면 이 밑에 AR 곡선이 MR 곡선이 그려질 겁니다. AR보다 MR이 밑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수요 곡선이 예컨대 수요 곡선이 직선인 경우를 한번 생각하면은 우리가 AR 곡선과 MR 곡선을 구할 수 있어요. 네, AR 곡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예컨대 직선이다. 산식이 A-BQ다 라고 해봅시다. 네, BQ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P는 A-BQ다. P와 Q 간의 관계죠. 수요 곡선은 P와 Q 간의 관계인데 A-BQ 요 지금 우하향하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곡선이기 때문에 A-BQ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D 곡선이 AR 곡선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MR을 구해야 되는데 MR을 구하기 위해서는 TR 먼저 구해야 돼요. TR은 P 곱하기 Q죠. P 곱하기 Q입니다. 근데 이 P가 A-BQ니까 A-BQ 곱하기 Q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시 정리하면 AQ-BQ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TR을 총 수입을 미분한 게 MR이잖아요. MR은 총 TR을 미분한 거예요. Q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그럼 이걸 Q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걸 Q에 대해서 미분하면 A-2BQ 이렇게 되죠. 요게 MR 곡선입니다. 그러면 이 수요 곡선 산식과 MR 곡선 산식 간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수요 곡선이 이런 산식이라면 절편이 지금 Y 절편 그러니까 P 절편은 A죠. A죠. 여기가 A라는 뜻입니다. 절편이 A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울기가 B죠. MR 곡선 보면은 절편이 A입니다. 네. 요 절편이 A예요. 요 A로 같습니다. MR 곡선은 절편이 A예요. 근데 기울기가 2배죠. 요거는 B인데 이거 2B니까 기울기가 2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2배가 되니까 요거랑 요거의 각도가 같습니다. 요 각도랑 요 각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직선일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직선일 경우에는 MR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수요 곡선이 직선으로 주어졌을 경우에는 MR 곡선이 수요 곡선 기울기보다 비율보다 그 기울기보다 2배로 큰데 절편값은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됐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격 설정자로서 기능을 하는 독점 기업하고 그 다음에 각각에 있어서의 수익 곡선, 그러니까 평균 수익 곡선과 한계 수익 곡선을 도출했다. 이 두 개를 도출한 것이 핵심이다. AR 곡선하고 MR 곡선을 도출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기업의 생산량을 이야기할 때 스몰 Q로 했는데 이거 라지 Q랑 똑같죠. 시장의 시장의 거래량을 Q로 라지 Q로 했는데 사실 생산하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스몰 Q랑 라지 Q는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균형점을 찾아봐야죠. 단기 분석에 있어서의 균형점을 찾아보면, 즉 기업의 단기 균형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단기 균형점은 이윤극대점이죠. 이 기업의 이윤극대점. 이윤극대가 되려면 이 이윤극대점인데 그 이윤극대가 조건이 MR 이퀄 MC였잖아요. 네. 우리는 MR 곡선을 알고 있습니다. MR 곡선을 알고 있어요. 그럼 MC 곡선을 알려면 비용 곡선을 그려봐야겠죠. 여기다가 이제 비용 곡선을 그리게 되면 예컨대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이게 ATC 평균 총 비용 곡선하고 그러면 MC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MC 곡선이 그려지면 MR 이꼴 MC, 네, MR 이꼴 MC가 성립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MR 곡선하고 MR 곡선은 이 곡선이죠. MR 곡선은 이 곡선입니다. 그리고 MC 곡선은 이 곡선입니다. 그 곡선이 만나는 요 지점에 해당되는 생산량 수준, 요 수준이죠. 요 수준이 바로 요 수준을 Q 스타 또는 이게 그냥 시장 거래량이거든요. Q 스타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되는 거죠. 생산량이 되고 여기에서 생산이 되면 가격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가격은 요 Q스타에서의 수요 곡선의 높이에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높이가 여기이므로 가격은 여기에서 결정된다. 여기를 P스타라고 합시다. 네, P스타에서 결정된다. 이게 이연극대화 가격이다. 그러니까 요점이 균형점이죠. 단기 균형점입니다. 단기 균형점. 그러니까 기업 같아요. 여기 기업의 단기 균형점과 시장의 단기 균형점이 같아요. 왜냐하면 독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하나니까 그 하나의 기업이 생산한 게 곧 그 시장의 생산량 또는 거래량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시장의 단기 균형점이자 기업의 단기 균형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기 균형점은 어떻게 우리가 도출을 할 것인가? 장기 균형도 마찬가지예요. 네, 장기 균형점을 도출을 하면 이 장기 균형점은 차이가 뭐냐면 비용 곡선 차이밖에 없어요. 네, 비용 곡선. 예컨대 비용 곡선이 장기 비용 곡선이죠. 좀 치우고, 네, 치우고 하면 예컨대 장기 비용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러니까 요게 LAC, 요게 우리가 이제 보통 자연 독점 현상일 때를 많이 상정을 하니까 그 독점 시장은 자연 독점인 경우를 많이 상정하니까 지금 LAC가 대체로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도록 그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되니까 이게 지금 여기 LAC가 AR, 그러니까 장기에 있어서의 AR 곡선이랑 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LH, 그러니까 이게 평균 곡선이잖아요. 평균 비용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비용 곡선 LMC는 지금 평균 값이 지금 하락하는 국면이니까 평균값과 한계값을 이 하락하는 국면에서의 평균값과 한계값을, 그러니까 LMC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 LMC와 LAC 관계는 어떻게 돼요? LAC가 크겠죠. LAC가 하락하는 국면이니까 LAC가 LMC보다는 클 것이다. 그래서 LMC는 여기에서 성립하고 LMC는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LMC 밑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LMC 즉 장기에 있어서의 MC 곡선하고 MR 곡선이 만나는 요 지점에서 장기에 있어서의 균형점, 그 장기 요게 성립하는, 요게 해당되는 생산량 수준, 여기를 뭐라고 그러지? 이게 장기에 있어서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될 겁니다. 요거는 단기였어요. 요건 단기였는데 장기에 있어서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요 지점이 될 거예요. 요 지점. 즉, 요 지점이 된다는 거죠. 요 지점. 네. 여기서 만나니까 요게 LAC 곡선이거든요. MR 이꼴 MC가 성립하는 여기가 장기에 있어서의 이윤 극대점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수요 곡선의 높이 여기에 해당되는 P, 요게 장기에 있어서의 장기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장기 균형점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굳이 우리가 신규 기업이 진입하는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이 독점 기업이 다 모든 걸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 균형점과 장기 균형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윤의 크기를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단기에 있어서의 이윤의 크기는 요 P의 높이랑 요 ATC의 높이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ATC가 만약 요 높이라고 한다면 요만큼 그러니까 요만큼이 단기에 있어서의 단기 이윤입니다. 단기에 있어서의 단기 이윤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장기에서는 P의 높이가 이만큼이고 평균 비용이 요만큼의 높이니까 요거랑 요 사각형 요만큼의 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장기 이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과 이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장기 균형과 단기 균형에 대해서 각각의 그 독점 시장에 있어서의 기업과 시장의 단기 균형과 기업과 시장의 장기 균형을 우리가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P 이퀄 MC라고 했잖아요. P 지금 요게 P 요거거든요. 네, 요거 MR 이퀄 MC는 이윤 극대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성립을 하고 이 MC하고 P 간의 관계를 보면 P가 MC보다 크거든요. P가 MC보다 큽니다. 여기 보시면은 P 값은 여기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단기 균형점을 보면 P 값은 요 높이죠. 요만큼의 높이죠. 근데 MC는 어디 있습니까? MC의 높이는 어디서? MC의 높이는 여기 있죠. 네. MC의 높이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P가 MC보다 크죠. 네. 큽니다. 크거든. 근데 아까 경쟁시장에서는 P 이퀄 MC였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그 유출을 해본다면 경쟁시장에서는 어떻게 균형점이 나올지를 한번 유출을 해봅시다. 네, 유출을 한다면 이 MC 곡선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곡선은 MC 곡선이었잖아요. 이 공급 곡선이 MC 곡선이었잖아요. 공급 곡선은 근데 기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MC 곡선 자체가 독점 시장에서 이 독점 기업의 MC 곡선 자체가 그대로 경쟁 시장 같았으면은 이 MC 곡선 그대로 공급 곡선이었어요. 네, 경쟁 시장이었다면 공급 곡선이었겠죠. 이게. 그리고 그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요 지점,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이게 수요 곡선이고 이 MC 곡선이 공급 곡선이었으니까 여기에서 경쟁 시장이었다면 여기에서 균형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경쟁 시장의 균형이 발생이 됐을 거라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독점 시장에서는 요만큼 생산이 되고 있는데 독점 시장에서는 요만큼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경쟁 시장이었다면 얼마나 생산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요만큼 생산된다는 이야기죠. 요만큼 생산된다는 이야기. 즉 경쟁 시장에 비해서 지금 이게 직선이 안 돼 있는데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량이 독점 시장의 생산량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경쟁 시장보다 독점 시장이 훨씬 거래량 또는 생산량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효율성을 따질 때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도 잉여를 가지게 되고 거래를 하면 소비자도 잉여를 가지게 되고 생산자도 잉여를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든 생산자든 잉여를 최소한 손해는 없어야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잉여가 있기 때문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거래 이득 그러니까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는 생산자는 이득이 큽니다. 근데 독점 기업은 경쟁 시장에 비해서 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곧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죠. 왜 비효율적이냐? 왜 생산이 덜 되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는 여기 지금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량인데 여기에서는 보시면 여기는 P 이꼴 MC가 성립합니다. 요 높이가 곧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수요 곡선과 공곡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이 점이 그리고 여기가 지금 MC 곡선 그 자체잖아요. 요게 MC 곡선이니까 이게 MC 곡선의 높이죠. 그러니까 P 이꼴 MC가 성립을 해요. 독점 기업은 P가 MC보다 크죠. P가 MC보다 크면은 과소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생산이 적어져요. 경쟁 시장에 비해서 덜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여기서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이 여기서 성립을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독점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고 경쟁 시장은 여기까지나 생산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생산되고 독점 시장 여기까지 경쟁 시장 여기서 생산되고 독점 시장 여기에서 생산되니까 요만큼의 거래가 덜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요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면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이었겠죠.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 수요 곡선과 가격 사이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였을 거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MC 곡선이었으니까 공급 곡선과 가격 사이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였을 거라고. 요게 지금 거래가 됐다면 요만큼이 거래가 됐다면 그래서 요 전체 크기 요거 전체 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만큼이 경제적 순손실로 잡히는 거예요. 독점 시장이었기 때문에 요만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이게 경쟁 시장과 비교해서 발생한 요만큼이 독점 시장의 경제적 순손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점의 비효율의 원인은 P가 MC보다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P 이꼴 MC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와 MC가 같아지면은 그게 경쟁 시장의 어떤 그 결론이었고 그게 이제 충분히 생산을 하도록 최대한으로 생산을 하도록 최대한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즉 소비자 잉여가 나는 곳에서 무조건 생산이 나는 걸로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총 잉여가 플러스로 발생하면 무조건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게 P 이꼴 MC거든요. 근데 P 이꼴 MC가 성립을 하지 않는 독점 시장에서는 비효율이 이만큼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이만큼 발생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P 이꼴 MC가 효율성을 담보하는 거고 P가 MC보다 크다는 것은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독점 시장의 그 순수 독점 하에서의 그 균형점을 우리가 찾아봤다라고 하는 균형점을 찾아봤고 그 독점 시장의 비효율성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가격 차별
그러니까 차별 독점이랑 독점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